이제 맨 처음에 이제 샴푸란 걸 한다고 그랬잖아요. 예. 샴푸를 하고 우리 천연펌 할 때는 얘를 막 말릴 필요는 없어요. 그냥 타올로 물기만 안 떨어진 상태에서 그 펌제를 바르시면 돼요. 일부러 말릴 필요 없어요. 수분이 있는 게 더 좋으니까. 그래서 우리가 아까 전처리 하는 걸 이렇게 뭐 쓰는지 보여드렸잖아요. 그래서 예를 드릴게요. 예를 들어서 이 모발이 다공성 모발이야. 다공성인 모발에는 어떻게 해요? 뭐를 집어넣어야 돼? 우리가 펩타이드를 집어넣어야 되잖아요. 펩타이드. 그래서 샴푸하고 나온 머리, 또 이제 버터까지 하고 나오면 더 좋겠죠. 그런 머리에 우리 퍼스트, 얘를 뿌려주면 돼요. 이렇게. 근데 뿌려주라고 하시면 원장님이 막 전체적으로 뿌리는데 그렇게 뿌리지 마시고 이 섹션 잡으러 정확하게 뿌리고 나서 빗질을 해주시면 좋겠죠. 빗질을. 그죠? 전체적으로 이렇게 뿌리시면 돼요. 퍼스트는 그렇게 쓰면 돼요. 근데 내가 그렇게 했는데도 머리가 흐물흐물거리는 모발이다. 그래서 약 바르기가 좀 위험하다. 라고 하면은 아까 이게 가드 만들어 놨잖아요. 그거를 위에다 그냥 이렇게 뿌려주시면 돼. 이게 쉽죠? 그러면은 간치물질도 채워주고 흐물흐물한 머리도 얘가 잡아주니까 우리 약 바르기가 더 편하죠. 그죠? 그러니까 전체는 그렇게 쓰시면 돼요. 네. 그리고 또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이제 머리가 동일한 모질이라고 하면 상관이 없지만 보니까 이 반은 건강하고 반은 손상이 돼 있어. 그죠? 그래서 약을 동시에 바르면은 위험하잖아. 그럴 때는 아까 이 가드를 이 손상 부위에 먼저 바르놓으세요. 먼저 전체적으로 손상 부위에만. 그리고 위에다가 약을 바르면 돼요. 방치 시간은요? 그러니까 방치 시간 같은 경우는 한 5분 정도 두면 돼요. 5분. 아니면 전체적으로 다 바르고 바로 약 들어가도 돼요. 네, 원터치로. 원터치로 들어가도 돼요. 근데 쉽게 얘기해서 이제 펼쳐가 굉장히 심하다. 그러면은 바로 바르면 안 되겠죠. 이 머리가 다 나오고 난 다음에 발라야 되겠죠. 그럴 때. 그렇게 이렇게 편차 있는 머리, 띠 생기는 머리, 그럴 때 이렇게 먼저 발라준다. 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고 나서 우리 천연펌 바르는 것도 이제 일반 노트펌부터 할게요. 천연펌 바르는 것도 보면 우리 머리가 이제 기형부 같은 경우는 굉장히 건강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한번 연화를 시키고 들어가는 경우도 있죠. 그죠? 그러면 똑같아요. 그냥 연화시키고 10분 있다 약 전체 바른 다음에 와인딩 들어가면 돼요. 똑같아요. 근데 단 우리가 약 바를 때 보면 얘는 계면활성제가 없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안 묻은 부분, 또 아까 환원제가 C10이라고 했잖아요. 굉장히 크잖아요. 그래서 좀 많이 발라줄 필요가 있어. 많이 발라줄 필요가. 그래서 우리가 굉장히 건강한 모발이나 아니면은 중손상된 모발이나 일반 모발 같은 경우는 약 바를 때 얘는 두피에 닿아도 돼요. 약이 안 꺾여 있을 때. 그렇기 때문에 건강모도. 네? 건강모도. 네, 건강모든 손상모든. 그래서 약 바를 때는 항상 이렇게 모아서 약을 이렇게 많이 발라주세요. 발라주고 이 엄지로 그냥 주물주물 발라주세요. 그냥 주물주물. 이렇게. 그죠? 주물주물 발라주시는 게 굉장히 좋다. 그죠? 그리고 나서 와인딩 하시면 되지. 빗질해서. 그렇게 발라주시고 그 다음에 이제 손상이 심한 머리 같은 경우 있잖아요. 그런 머리들은 우리가 바울에다 약을 따로 따라서 염색 솔로 발라주는 경우가 있어요. 그 차이가 무슨 차이일까요? 이렇게 바르는 거하고 그게 폼제의 환원 양이라고 하거든. 부풀이 양이 다르잖아. 그래서 병해로 해라. 그렇죠. 그래서 건강모나 굉장히 일반 모발 같은 경우는 좀 폼제를 환원제를 많이 넣어줄 필요가 있으니까 약병에다가 바르시면 되고 그 반대로 원장님처럼 그런 탑승머리나 이런 거는 조금만 발라도 되잖아. 그렇게 바르시면 돼요. 그러니까 손상이 좀 있고 그런 머리들은 그렇게 바르면 돼요. 또 아니면은 아까처럼
두터치 할머니는 위에만 이렇게 주물주물 발랐잖아요, 약을. 그리고 나도 나중에 이 약만 끌어내리면 되잖아. 여기는 안 발라도 되잖아. 그죠? 그렇게. 그러니까 약 바르는 요령이 그거예요. 그러고 나서 아까 우리 그 버터 얘기했잖아요. 거칠은 거 잡아준다는 거. 그것도 마찬가지인데 식계에서 우리가 이제 와인딩 전에 이제 보시면 이게 우리가 이제 와인딩 할 거 아니에요. 근데 끝머리가 거칠어. 그럴 때는 여기 손등에다 버터 좀 넣고 얘를 위에다 덧발라줘. 이렇게 덧발라서 빗질 해준단 말이죠. 그리고 나서 와인딩을 하면 되지. 그러면은 알칼리에서 좀 부풀어졌던 게 얘로 한 번 더 잡아주니까 끝머리가 더 매끈하겠죠. 그죠? 와인딩을 그렇게 하시면 돼. 와인딩을. 그러니까 전처리 할 부분은 그렇게 전처리 하고 내가 필요한 머리는 다 그렇게 약을 발라서 와인딩을 하는데 와인딩을 다 했어 이렇게. 예를 들어서 뭐 전체적으로 와인딩을 다 했다고 쳐요. 와인딩 하고 난 다음에 우리가 이제 처리해야 될 게 있어. 뭐가 있냐면 수건으로 띠를 만들어 주세요. 수건으로 이렇게. 이렇게 수건으로 띠를 만들어 주신 다음에 아무래도 이 모금 부분이 우리 모금 부분이 건강하잖아요. 네. 건강하니까 폼제를 다시 제도포를 해줘야 돼. 폼제 제도포를 해주세요. 이렇게 제도포를 해주시고 난 다음에 또 수분도 더 줘야 돼. 수분. 그래서 이 퍼스트나 수분을 주면 되는데 수분을 주라고 원장님들이 이런 식으로 이렇게 뿌리거든요. 그러면 날리기만 하지 정확하게 얘들한테 수분이 전달이 안 돼. 특히 단백질 같은 건 단백질 공급도 안 되고. 그래서 로또 하나에 하나씩 이렇게 뿌려주세요. 로또 하나에 하나씩 뿌려주시는 게 아니 뒤질 필요까지는 없고 그냥 로또 하나씩 이렇게 뿌려주세요. 쉽게. 그죠? 그럼 굉장히 쉽단 말이에요. 그러고 나서 우리 고무줄 아까 비닐캡이 어디였지? 비닐캡? 아, 비닐캡이요? 네, 고무줄이 아까 뒤에. 여기가. 그러고 나서 비닐캡 꼭 고무줄 달린 거 써야 돼. 공기하고 차단을 시킬 필요가 있어서. 그리고 나서 비닐캡을 씌우죠. 그리고 그 전에 이걸 보셔야 돼. 내가 이 머리가 몇 분을 볼 건가, 열처리를 해야 될 건가, 말 건가를 또 판단을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얘를 하나 풀어보세요. 뒤에 백포인트 부분을 풀어보시면 알아. 그래서 딱 풀었는데 머리가 쭉 뻗었어. 그거는 열처리를 해야 될 머리죠. 그죠? 그 경우에 따라서 잠깐만요. 잠깐만요. 쭉 뻗은 머리 같은 경우는 잠깐만요. 예. 사는 게 없지. 쭉 뻗은 머리는 열 처리를 해야 될 머리라고 판단하시면 돼요. 근데 뭐 그 강도에 따라 내가 열 처리 뭐 10분, 뭐 15분, 뭐 7분 이렇게 보시면 되고 뭐 10컬이 걸렸어도 뭐 그러면 한 내가 열 처리 한 7분 정도만 보면 되겠다. 근데 컬이 좀 강하게 나왔어. 열 처리만 하면 안 되는 머리죠. 근데 뭐 어느 정도 나왔어. 그러면 내가 뭐 하여간에 이 컬을 보고 판단을 하시면 돼. 가장 좋아요. 판단하시는 거는. 그렇게 판단을 하시고 난 다음에 열 처리를 이제 한다라고 하면은 비닐캡을 쓰고 수건을 꼭 이렇게 씌우세요. 자연방치를 하든 열 처리를 하든 수건을 위에 덮으세요. 왜 그러면 열 처리를 하게 되면 지금 보시면 이 배경이 좀 달라졌죠? 왜 그러냐면 제가 그 촬영 중에
영상이 많이 날라갔어요. 그래서 제가 새로운 장소에서 다시 촬영을 했어요. 그 점 양해하고 봐주시길 바라겠어요. 네. 그래서 아까 열처리까지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열처리를 하게 되면 우리가 온도만 줘야 되잖아요. 근데 온도와 열까지 주면은 우리 천연펌 시스템 특성상 빨리 말라요. 빨리 말랐다는 거는 펌 진행이 안 되고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우리 천연펌 하실 때는 항상 모발을 촉촉함을 유지를 해야 돼요. 그래야지 시스템 특유의 환원작용도 잘 되고 또 모발도 굉장히 부드러워질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이 수건을 쓰시라는 거야. 수건을 안 쓰고 열처리를 하게 되면은 좀 아무래도 빨리 마르는 그런 현상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 수건을 꼭 쓰시고 열처리를 하되 가까이 대지 말고 최대한 멀리 하시라는 얘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이 수건을 되도록이면 써서 하시는 게 좋다. 자, 그리고 제가 원하는 시간이 되어서 이렇게 모발을 보니까 뭐 촉촉해. 그러면 됐고, 만약에 보니까 하얗게 말랐다 라고 하면은 우리 분무기나 아니면 버스트를 갖다가 또 다시 한번 주세요. 말랐을 경우에는 주시고 방치 시간을 한 5에서 10분을 더 두시는 게 훨씬 좋습니다. 또 그렇지 않으면 루트 테스트를 이렇게 풀어보세요. 풀어보셔갖고 컬이 잡혔다. 그러니까 저희들이 이제 처리하는 방법이 두 가지가 있어요. 첫째는 컬이 내가 원하는 컬이 나왔어. 그럼 뭐 굳이 중간 세척을 안 하시고 아까 만들어 놓은 가든물 있죠. 가든물. 걔를 중화하듯이 루트에 이렇게 발라주세요. 그리고 3분 정도 있다가 중화하시면은 뭐 큰 무리가 없겠고요. 근데 내가 테스트 컬을 했더니 약간 늘어져요. 약간 늘어지면은 중간 세척을 하시면 돼요. 중간 세척을 하시고 난 다음에 나오셔서 이 물기 있죠. 얘를 막 닦아내지 마시고 그냥 타올로 수분만 안 떨어지게 놔두세요. 그리고 방치 한 5에서 10분 정도 있다가 중화를 하시면은 컬이 아까 늘어졌던 컬이 더 탄력을 받게 돼요. 그래서 좀 더 탄력 있는 컬을 얻을 수가 있어요. 네, 컬이 다 잡혔다 라고 하면은 가드 물을 중화하듯이 뿌리고 난 다음에 3분 있다 중화하시면 되고, 만약에 컬이 나왔는데 약간 늘어졌어. 그럼 중간 세척을 하시고 나와서 타올로 수분만 닦아내신 다음에 한 방치 5에서 10분 있다가 중화를 하시면 돼요. 그리고 중화하는 방법은 이렇습니다. 중화를 할 때 잘 하셔야 되는 게 뭐냐면 위에다 이렇게 하시잖아요. 그럼 이 안에까지 중화제가 안 들어가, 뒤집어 보면. 근데 화합중화는 괜찮아요. 계면활성제가 있어서 아까 밀어주는 힘이 있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이 안에까지 다 중화가 되는데 우리 천연중화제는 계면활성제가 있다 없다? 없으니까 안 들어가. 그러니까 나중에 컬은 잘 나왔는데 쉽게 풀리는 거예요. 중화가 안 됐으니까. 그죠? 우리 천연중화 할 때는 안에까지 뒤집어서 안에 밖에를 꼼꼼하게 해주시라는 거. 진짜 중요해요, 선생님. 뭐 다 잘해놓고선 여기서 그냥 망가뜨리는 경우가 있어. 중화를 꼼꼼하게 해주라는 거예요. 그죠? 그리고 5분 2차 중화 하시면 돼. 중화제가 약해요, 얘가. 그래서 2번 해줘야 돼. 5분 2차 중화. 10분을 보는데 10분 보는 거죠. 그 중화제는 그러면 우리가 흔히 말하는 질은 우리 중화랑은 틀리겠네요. 같아요. 중화제는 같은 가수인데, 가수예요? 아니 가수예요, 가수. 가수예요? 근데 얘는 우리가 식품에 사용되는 가수가 있어요. 그걸 사용해요. 식품 음. 가수. 그래서 우리가 지금 식용 가수를 말하는 그렇죠, 식용 가수도 나오는 거죠. 그래서 우리 일반 중화제는 프로스가 거의 5.5에서 6%거든요. 네. 얘는 1.8%밖에 안 돼. 중화제가. 그래서 2번 해줘야 돼. 중화를 때문에. 아셨죠? 선생님 꼭 앞뒤로
꼼꼼하게. 그죠? 자, 그러면 그게 이제 단데, 천연펌 하는 거 지금 제가 설명하는 게 굉장히 어렵게 느껴지죠? 아니요. 아니, 그럼 다행인 거예요. 쉬워요. 우리가 펌하는 그 과정이에요. 과정인데, 근데 제품이 이제 틀리는 건 그거밖에 없는 거. 그거고, 꼼꼼하게 해주시라는 거예요. 약 바를 때도 꼼꼼하게 바르고, 머릿결에서 따라서 약 조절도 잘하고, 중화할 때 꼼꼼히 하는 거. 똑같아요. 전처리는 아까 뭐 하는 대로 하고, 똑같아요. 그러니까 중간 세척 한 번 더 한다는 거. 그것밖에 없어. 그게, 우리 일반, 노트펌 하는 방법이에요. 그리고 전처리제를 잘 사용하면, 그런 데미지 있는 머리도 잘 할 수 있다라는 거. 그 다음에 이제 열펌을 볼까요? 열펌. 열펌도, 다 똑같아요. 아까 얘기한 대로 전처리 하는 거 똑같이 하시면 돼. 똑같이. 뭐, 투터치 할 부분 투터치 하고, 원터치 할 부분 원터치 하고, 그죠? 약 바를 때도 건강모에서는 많이 발라주고, 주물주물 발라주고, 손상된 머리는 솔로 발라주라는 거. 그것밖에 없어요. 저거는 양을 똑같이, 네? 믹스를 똑같이 해요. 아니죠. 우리 그 150ml잖아. 저거는 열펌용은. 150ml. 거기다 섞어 쓰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중요한 거, 지금부터. 얘는 경화펌이기 때문에 우리가 일반 연화펌 테스트 하기가 좀 어려워요. 이게 땡기면은 늘어나질 않아요, 잘. 그래서 그렇게 보지 마시고, 약을 전체적으로 다 바르고, 그 다음에 뭐를 해야죠? 수분을 줘야 되겠죠. 예. 그러면은, 아까 우리가 그 수분이든 퍼스트든 섹션 잡아서 많이 주시라는 거. 그죠? 섹션 잡아서 약 바르는 데 위에다가 발라주시면 좋다. 뿌려주라는 거. 수분을 주기 위해서 더. 그렇게 해주시고 난 다음에 뭐를 하시냐면은 로트 있죠, 로트. 우리가 컬 테스트를 하기 위해서 근데 이 로트를 거의 일정한 로트를 쓰셔야 돼. 길게 짧든 그래야 원장님들이 컬 테스트를 계속 그 컬을 볼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 로트 내가 잘 볼 수 있는 로트 사이즈를 가지고 이렇게 하나 말아놔요. 이렇게 말아놓고 또 사이드도 하나 그 두 개를 말아. 그죠? 그리고 난 다음에 아까랑 똑같아요. 우리 수건으로 머리띠를 만들어주고 비닐캡을 전체적으로 씌우고, 그죠? 그리고 나서 다시 수건을 덮어주시라는 거. 그리고 나서 모질에 따라 열처리 할 부분하고 자연방치 할 부분하고 아니면 처음부터 또 자연방치를 가셔도 되고, 그거를 또 내가 아까 어떻게 판단하냐면 그것도 마찬가지예요. 이거 하기 전에 그 테스트하는 방법이 있어요. 약 전체적으로 바르고 난 다음에 한 몇 가닥을 잡고 꼬리빗 있죠? 꼬리빗으로 이렇게 감아보세요. 꼬리빗으로 감고 쭉 뺀 다음에 꽉 쳐서 하나 둘 셋 하고 딱 놓으면은 이 어떠한 컬이 형성이 될 거예요. 쭉 뻗었다든지 컬이 강하게 나왔다든지 무슨 현상이 있을 거야. 거기에 따라 판단하실 때요. 아까 전 쭉 뻗으면은 뭐 열처리 뭐 15분 20분 근데 컬이 막 강하게 나와서 그러면 자연방치 뭐 5분 7분에도 나와요. 천연품 연화가 나와요. 그렇게 보시면 돼. 그래서 아까처럼 해서 열처리 가까이 대지 말라 그랬죠. 열처리 다 보시고 난 다음에 내가 원하는 시간이 다 갔어. 그 다음 아까 테스트를 위해서 컬을 로트를 말아놨잖아요. 그거 풀러보시면 돼. 풀러봤는데 컬이 탈려있게 나왔어. 연화가 된 거야. 근데 내가 더 확인을 하고 싶어. 그럴 때는 어떡하냐? 한 10가닥에서 20가닥을 잡은 다음에 얘를 꺾어보세요. 이렇게 얘를 머리카락을 이렇게 꺾어보셔. 꺾어서 딱 넣으면
얘가 꺾임이 그대로 있으면은 연화가 100% 된 거야. 근데 여기 보시면 지금 연화가 안 됐으니까 그냥 풀려 있잖아요. 풀려 있잖아. 연화 안 됐으니까 타임을 좀 더 보면 되지. 그 상태에서 컬이 털려 있게 나왔는데 얘를 꺾어 봤더니 딱 꺾이더라. 그러면 연화가 100% 된 건데 얘가 좀 벌어지더라. 그러면은 내가 조금 부족하거나 조금 더 가면 돼. 많이는 가지 말고 예를 들어서 뭐 자유명치 한 5분, 7분 정도만 더 가면 돼요. 그렇게 보시면 돼. 애당초 처음부터 컬이 하나도 안 나왔어. 그럼 내가 다시 열처리를 더 해줘야 되겠죠? 그때는 어떻게? 수분을 다시 한번 주고 열처리를 하셔라. 캡 쓰고 수건해서. 형 타마한 것처럼 딱. 그렇게 하시면 돼요. 아, 열처리 할 때 그거죠. 연화 펌 할 때도 비닐을 쓰고 수건을 쓰고 주고 수건을 이렇게 덮어 쓰고 네. 그 다음에 열처리든 뭐 그거 아까 전에 잘 열처리 망치죠. 했지 뭘 할 때 테스트 아까 했잖아요. 네, 그렇게 하고 나서 하시면 돼요. 그때 해야 되네. 네, 그렇게 하시면 돼요. 아. 그거 연합본도 똑같아요. 선생님 우리 긴 머리 같은 경우는 밑에만 하면 밑에만 입고 이 방법을 쓰면 비닐 그렇죠, 꽉 그렇죠. 묶어놓고 수건. 아니죠. 그런 머리들은 이렇게 그 밑에만 하신다는 거 아니에요? 네. 그럼 여기다가 뭐 어. 비닐 뭐 하나 대고 올리고 어. 주제 꽂아서 가면 되지. 알겠어요. 그러니까 이제 똑같아요. 단지 테스트 방법이 그거니까 그렇게 보시라는 얘기야. 그리고 나서 이제 얘를 세척을 해야 되잖아요. 네. 샴푸실에 세척 전에 꼭 또 해야 될 게 있어. 이 가드가 또 들어가야 돼. 네? 그때는 우리가 막 pH 뿌리고서는 세척을 하잖아요. 그러지 마시고 그렇게 해봐 효과도 없어. 샴푸실에 두은 상태에서 이 가드로 약액을 닦아낸다고 생각 이렇게 닦아내신다고 하면 돼. 주물주물 닦아낸다 생각 뿌려주면 돼. 씻어내지 샴푸를 씻어내기 전에. 네, 물 대기 전에 물 대기 전에. 네, 물 대기 전에. 그러면은 머리가 다시 힘이 생겨버린단 말이에요. 이 가드에 의해서. 또 모발 안정화 작업도 되고 pH 맞춰주니까. 그리고 나서 물로만 세척하시면 돼. 샴푸 쓸 필요 없어요. 물로만 그러면 세척. 저희가 연화 볼 때 그 이거 가지고 좀 과연화가 됐다. 그럴 때는 뿌려주면 그럴 되지. 때도 이걸 그렇죠, 그렇죠. 사용해서 네, 맞아요, 맞아요. 잡아주는 역할을 네, 합니다. 그렇죠. 그렇게도 쓰고. 또 염색했 했잖아요. 네. 염색에서 발색이 다 된다면 우리가 세척하잖아. 세척하기 전에 우리가 pH 뿌려주잖아요. 그거보다는 샴푸실에 누워서 얘로 염색약을 닦아낸다고 생각하면 돼. 닦아내고 세척을 하면은 그 퇴색도 많이 방지가 되죠. 그죠? 우리가 굉장히 가드가 세트가 많다. 대단하네. 예? 걔가 큰일을 하는 큰일이에요. 그리고 예를 들어서 원장님 그 일반 펌 하시잖아요. 네. 펌 하실 때 우리가 중화하잖아. 중화 3분 전에 얘를 먼저 아까 보여줬죠. 루트에 이렇게 착착 뿌리라고. 얘를 먼저 중화한다 생각하시면 돼. 그리고 3분 있다 중화하면 더 컬이 탄력이 있어요. 일반 일반 펌에도. 펌에도. 우리 꼭 저런 펌에만 쓰는 게 아니라 일반 펌 염색에 다 쓰는 거예요. 다양하게 쓸 수 예, 있겠네요. pH니까 다양하게 씁니다. 자, 지금부터 곱슬모 그 자라는 방법부터 알려드릴게요. 그 열펌 중에서 우리 천연펌이 가장 좋다라고 하는 부분이 곱슬모 때문에 곱슬모. 네?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일반 곱슬모를 피면 어때요? 뿌리 안 살려면 어때요? 생지잖아요, 생지. 착 달라붙어서 막 숨 싫어하잖아요. 굴림감도 없고. 근데 우리 천연펌은 그냥 펴도 이 자체 굴림이 자라서 힘이 있어. 그래서 손님들이 되게 좋아하고 또 원장님들도 되게 좋아해요. 자, 근데 우리 천연펌이 곱슬모 잘 펴지냐? 잘 펴진다. 잘 펴지는데 완전 악곱슬. 예, 악곱슬 같은 경우도 자 보면 곱슬모가 건강모일까요? 손상모일까요? 손상모. 손상모야. 바닷모 손상모야. 그 손상모로 봐줘야 되는데 건강모라고 강한 모발이라 생각해서 강한 양을 되니까 실패를 해요. 네, 맞아요. 예. 그래서 곱슬을 필 때 우리 천연펌에서 필 때는 샴푸할 때 있잖아요. 그때부터 잘해줘야 돼. 샴푸할 때 그냥 한 번만 샴푸하지 마시고 애벌 샴푸를 해. 애벌 샴푸. 그리고 나서 딥 샴푸 하고 나서 거품이 묻은 상태에서 한 5분 10분 방치하세요. 아까 유화 작업을 더 좋게 하기 위해서. 그 상태에서 헹궈내신 다음에 와서 타올로만 닦아내시고 우리 가드 있죠. 아까 이제 가드가 모발에 힘을 준다고 그랬잖아요.
그런 역할도 해요. 그러니까 얘를 먼저 발라줘. 먼저 바르기 전에 발라주고, 약을 바를 때 절대 빗질을 하면 안 된다. 절대. 왜 그러냐면 곱슬모는 웨이브가 지금 모발이잖아요. 근데 그 상태에서 약을 바르고 우리가 빗질을 하면 얘가 쭉 펴지겠죠. 너무 어떻게 돼요? 다시 올라갈 거 아니야. 그러면 중력에서 폼제가 흘러내리게 돼 있어요. 그러면 이 굴곡진 부분에 약이 많이 뭉쳐. 그럼 얘가 먼저 연화가 되겠죠. 그러니까 우리가 판단할 때 연화가 됐다라고 생각하는 거야. 연화가 됐다라고. 사실은 이 부분은 그 연화가 안 됐는데. 네? 그래서 실패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약을 좀 빗겨주면 어떤데요? 네? 가끔씩 빗겨주면. 빗겨서? 처음에 충분히 약 도포하고 난 도포하고 다음에 다음에. 나중에 아니 그 빗질을 절대 하면 안 된다니까. 끝까지. 야, 끝까지. 오. 예, 그래서 다 먹어. 왜 안 먹는 경우가 없어. 오히려 빗질을 하게 되면은 이 상태에 빗질을 하게 되면은 끝에 부분에 약이 덜 묻겠지. 그죠? 골고루 또 발리지도 않고. 여기는 빗질을 하니까 또 약이 끌어져 내려오잖아. 그죠? 끌어져 내려오면서 이 그 밑에 부분에 약이 더 많이 갈 거 아니에요. 일단 저희는 도포를 다 충분히 하고 난 다음에 한 번은 빗질을 하거든요. 하지 마세요. 그냥 빗질. 그러니까 그게 실패라고. 그럼 하기 전에 다 빗어놓고. 그렇죠. 전체 약을 바르기 전에 우리가 빗질을 이렇게 했잖아요. 네네. 먼저 빗질을 하고 폼제를 이게 주물주물 이렇게 바르라는 얘기예요. 주물주물. 그래서 그 상태로 그냥 놓으세요. 그러면은 환원이 골고루 잘 돼요. 그죠? 진짜 이제 세심하게 한 섹션 세심하게 약을 도포를 해야겠네. 뭐 그러면 아니 우리는 그러면 직접 되고. 빨리 왜냐면 연화 때문에 전체로 그저 착착착착 발라. 근데 오늘 봐봐요. 내가 섹션을 이렇게 많이 떠도 폼제를 이렇게 바르면서 이렇게 누르잖아요. 네. 다 들어가요. 네, 그러니까 이렇게 알겠습니다. 주물르면 돼, 주물주물. 네. 그러니까 곱슬모는 절대 빗질하지 말고 주물주물 해서 연화를 그러니까 보시면 돼요. 제가 이게 마음에 드는 게 두피 안에 묻어도 묻어도 돼. 괜찮다. 네. 우리 보통 두피 안에 묻으면 조금 이렇게 막 꺾이잖아요. 약해지고 네, 두피가 네. 안 좋아지고 막 이러니까 볼륨도 죽는다 그러고. 좀 신경을 쓰는데 막 바로 돼. 사실은 앞곱슬은 두피 안에서부터 그렇죠. 부분이 삐딱하게가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모루 교정이 되겠네요. 이거는 진짜. 그래도 그러네. 되죠. 그러니까 우리는 그 두피에 닿지 말아야 되는 거기 때문에 모루 맞아, 교정을 맞아. 안 해주니까 혈관치가. 일부러 두피에 발라도 꺾임이 없는데 고객은 천연펌을 또 혹시 싫어하시는 분이 있을까봐 그러는데 가까이 바르세요 그러면. 그러니까 아니 진짜 이렇게 그렇죠. 앞머리가 이렇게 내려오는 게 아니고 이렇게 된 고객이 볼륨감 많아요. 살아요. 아니 그렇게까지는 안 해도 자체 볼륨이 살아요. 아니 그게 그 말이 아니고 앞머리가 이렇게 떨어져야 되는 게 정상인데 이게 이렇게 난다. 방향이 머리가 머리 방향이. 방향들이 그게 사람들이 미치는 거죠. 왜 앞머리가 내려와줘야 이 디자인이 네. 나오는데 이게 걸려 자라가지고 있어요. 이렇게 되는 거죠. 이렇게. 그래서 근데 이런 이제 분들이 일반 뭘 매직은- 원하냐면 이렇게 그리고- 내려오는 걸 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뿌리까지 해갖고 네. 그 뭐 아이롱이나 그런 걸로 잡아주세요. 이게 일반 우리가 매직을 할 때는 두피에 닿거나 하면 꺾일 수도 있고 그렇지. 위험하니까 또 두피도 약해지고 하니까 조금 고민이 많았는데 음. 얘는 이제 두피에 닿아도 꺾임도 없고 두피에 닿아도 이렇게 자극이 그렇죠. 뜨기질 않으니까 이제 그런 해결 방법을 맞아요. 얘로 하면 되겠다. 이 그렇죠. 얘기. 그렇게 쓰시면 돼요. 네, 그게 그렇게 쓰시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얘가 아까 똑같이 전화 다 보고 난 다음에 헤쳐나와서 필 때는, 곱슬은 심한 머리 필 때는 우리가 요즘에 수분 매직 해갖고 약간 수분 있는 상태에서 뭐 140, 150 피잖아요. 네. 천연은 안 그래요. 예를 들어서 흐물흐물한 것보다도 얘 막 딱딱하잖아요. 딱딱해져 있는 걸 약한 걸로 피면 이게 펴지겠어요? 안 펴지죠? 그죠? 물론 연화에서 거의 다 펴놓아야 되는데, 그래도 한번 교정을 할 때는 온도를 극순상모 외에는 거의 200도 이상으로 피셔야 돼요. 근데 단 또 200도 이상. 극손상무 외에는 네. 외에는 200도 이상을 피해야 되는데 어떻게 수분이 하나도 없는 상태,
바짝 말려서 바짝 말른 상태에서. 200도 피워야 되고. 근데 약간 내가 수분 10%를 가지고 피워야 되겠다 라고 하면 어떻게 해요? 일단은 뭐 한 150, 160 갖고 먼저 한번 100을 피고 200도로 한번 더 펴주시라는 거지. 그래야 규정이 잘 된다는 거예요. 알겠습니다. 그죠? 네. 연료 물리적인 그걸로 펴라 그 말이죠. 그렇죠, 그렇죠. 그런데 이제 제가 다시 말씀드리면, 곱슬무는 약 바를 때 절대 빗질 하지 마라. 그 다음에 그 열 작업할 때는 거의 200도 이상으로 펴라. 그리고 말려서, 바짝 말려서. 아까 말씀하신 대로 사장님, 우리가 달라붙지 않게 볼륨을 딱 줘서 피면은 좋아요. 하면 진짜 볼륨이 좋고 살아요. 네, 많이 살아요. 우리 안짝까지 약을 다 예, 들어가서. 예, 그렇게 하실 때. 그래서 우리 천연 매직이 최고 좋다라는 게 그래서 그래요. 내가 펴보면 오히려 힘이 안 들어가요. 내가 막 뿌리 살려고 막 안간힘 쓰고 막 그러잖아요. 그냥 그래- 열만 가서 이렇게 예, 띵띵 그렇죠. 이렇게 그래도 많이 푸른감이 좋다는 거예요. 곱슬을 얼마만큼의 곱슬을 이렇게 좀 결을 좋게 해봤어. 스트레이트 해봤어. 완전 파마머리. 완전 파마머리. 그게 응. 미래로 진짜 가능해요. 네, 가능해요. 우리 천연봉으로. 제가 사진이 언니 있는데 그리고 천연펌 나는 이해가 되는 게 뭐냐면 연화펌이 한 개 돼. 이해가 되는 게 뭐냐면 우리 모발은 케라틴 단백질이거든요. 긴 단백질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항상 부족한 게 그거예요. 그래서 이게 지금 단백질로 이루어져 있다면 결합력이 뛰어나가지고 그래서 여기가 마르는 거예요, 하얗게. 우리 그 펌제가 시리테인 단백질이고 우리 모발도 단백질이라면 같은 단백질이야. 그래서 빨리 말라서 얘들이 이제 그 달라붙으니까 컬이 진행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수분이 그렇게 필요한 거예요, 수분이. 그래서 우리가 루트 와인딩 했는데 하얗게 말랐다. 그럼 펌이 안 되고 있다고 보시면 돼. 그래서 그때는 얼른 수분을 주고 방치를 해야 돼. 수분을 젖혀야 된다는 거예요. 사장님 그리고 우리 일반 매직약으로 우리가 콜드펌도 다 하잖아요. 웨이브도 다 나오잖아요. 그렇죠. 천연 우리 연화펌으로도 우리가 세팅을 하듯이 뭐 연화를 보고 나서 우리 어떤 컬을 내고 싶을 때도 상관이 없는 아이롱이라든지 뭐든지 다. 그렇죠. 같은 혈품 다 가능하죠. 근데 원장님 지금 질문 잘 하셨는데, 남자들 머리 있잖아요. 억선머리들은 일반 그 웨이브 펌제보다 세팅약으로 맞죠. 쓰시는 게 더 컬이 잘 걸려요. 오래가고. 그렇게 쓰셔도 돼요. 사실은 엄청 아랫게 건강한 모에다가 제가 일반 펌 강한 건강모라고 약할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다가 연화펌제를 믹스를 좀 했어요. 그런데 아주 떼글떼글하게 잘. 그러니까 원래 그렇게 쓰는 믹스를 거예요. 해서 일반 펌처럼 해버렸네. 콜드펌으로. 처리는 연화를 안 하고. 그냥 일반 이 천연펌을 하는데 아까 이 너무 펌제라는 건강한 거 거야. 어디가 내 있어요? 인생에 펌제라는 건강한 거야. 그래서 혹시나 약할 것 같은 거라 그냥 내 느낌에. 그래서 네. 그렇게 혈품 가지고 일품 근데 쓰시는 경우도 있어요. 강한 머리는. 네, 그 다음에 우리 천연펌 쓰다 남은 거지, 이거? 네 맞아요. 보시면 이거는 건강모만 있는 거예요. 지금. 열펌이요? 아니요. 이건 일반 건강모하고 남은 거라고. 예. 네. 상관없어요. 이게 보시면 이 pH 종이가 있거든요. 네네. 그런데 우리 펌제를 찍어볼게요. pH가 몇 나오나 이렇게 보면 한 9점대 나와요. 강하게 나오죠. 네. 9점대. 일반 펌이에요. 예, 일반 펌이든 열펌이든 pH는 똑같아요. 완전 10대만 네. 넘어가는 느낌. 근데 우리 또 천연펌이 뭐가 있어요? 가드라는 게 있잖아요. 가드. 네. 예를 들어서 이 약을 갖다가 원장님 머리에 대면은 안 되겠죠. 네. 근데 될 수가 있어. 가드 때문에. 어떻게 pH를 낮춰서 내가 이제 뭐 따라서 뭐 pH 8, 7, 6, 뭐 5 이렇게 내가 떨궈서 만들 수가 있어. 어떻게 만드냐면요. 저기 가지고 농도를 조절하면 되겠네. 네. 우리 가드는 금방 하나 아까 조금 전에 가져갔어요. 보시면 가드를 원래 100ml당 2g을 넣으면 pH 한 0.8에서 1 정도 떨어지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뭐 이 정도에다 뭐 적당히 섞는다고 치면은 조금 그 밑에 그 아까 물에 타신 거죠 이거를? 네, 가드예요. 가드를 내가 한 스푼을 섞었어요. 그래서 이제 섞어. 네. 그래서 내가 원하는 pH 약을 만들어 쓸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러고 나서 떨어졌죠. 네. 떨어졌죠. 색깔이. 거기다가 이제 여러 번 보여주기 못하니까 제가 많이 섞을게요. 어느 정도까지 떨어지는지. 그래서 우리 집은 그걸 곱슬 미용실 해가지고 끝났기 때문에 곱슬에 진짜 관심이 네, 곱슬을 그렇게 해서 한번 해보세요. 근데 제가 지금까지 말씀드린 게 사실 우리 천연폼에 국한된 게 아니라 펌웨어약을 쓰실 때 그렇게 쓰셔야 돼요. 근데 그 곱슬이 유지가 어느 정도 됩니까? 만약에 자라 나오는 게 그런 뭐한 6개월 이상 하죠. 자라 나오는 건 어쩔 수 없고 없고 유지력이 더 가요. 제가 1년도 브라질거라든지 이런 걸 사용해 봤는데 그것도 내나지 브라질리언 그런 거요? 네네네. 근데 그런 거는 거기도 완전 단백질이라고. 야, 좋은데 천년이라고 해가지고. 좋은데 포르말데히드 때문에 문제예요. 미국 같은 데 그게 보면 안 들어가. 글쎄요 저는 모르겠는데 뭐 여하튼간 미국 같은 데 이런 데 보면 그 흑인 곱슬 그걸로 피잖아요. 네. 미용사들 방독면 쓰고 피는 거 못 보셨어요? 미용사들 방독면 쓰고 빼요. 우리나라 들어온 건 없는 걸로 해가지고. 글쎄요 뭐 이제 그거는 모르겠고요. 내가 그걸 했는데 연기가 확 올라오면서 내가 그걸 많이 쓰지는 않았어. 근데 내가 이제 두피 천연 있잖아. 왜 그거 헤나를 바르고 여 끝에 나오는 머리가 부시시해서 남자분인데 내가 사실은 그거 여기다 좀 발랐어. 앞머리 부분만. 그래 매직으로 그 100%를 말렸어. 진짜 바삭바삭할 때. 그래 그걸 갖다 거의 이제 180도로 내가 했는데 연기가 나. 연기가 확 나오면서 진짜 있지. 코하고 눈을 있지. 순간 난 그렇게 많이 날 줄을 몰랐어. 내가 순간. 그게 그러면 그게 그 조금만 해서 다행이지. 그게 이제 그 뭐냐면요. 내가 매직을 5명을 피잖아요. 예. 근데 5명 피니까 힘들잖아요. 그 육체적인 힘에 그 포르말데히드까지 내가 이렇게 마시잖아요. 약가 떨어져요 사람이. 금방 지친다고. 그 얼마 전에 머리하러 왔는데 그 사람 머리를 봤어. 그걸 봤는데 사실 해결은 됐어. 해결은 됐는데 내가 말하기는 천연 팩을 두피 관리를 하면서 천연으로 내가 머리를 매직을 해준다고 하고 하니까 사장님이 하라고 했거든. 근데 누워서 했어. 왜냐면 씻을 필요가 없으니까 대표해가지고 씻을 필요가 없으니까 두피에 그냥 헤나 바르고 끝에 머리 이만큼 남은 거 그걸 했는데 해결됐어. 그래서 아침에 손질이 편하다 하더라고. 다음에 이 사람이 또 해달라고 나 어떡하지? 내가 안 쓸 거거든. 순간 놀랬어. 확 올라오는데 야 진짜 이거는 늑도 따갖고 있지. 내 기침이 나오는데 마스크를 하고 있는데 그 기침이 나오는데 사장님 앞에서 기침을 할 수가 있는데 진짜 내 혼자 이래가지고 하림이한테 문 열으라고 아까 가이드인가? 그거 가지고 전 잡고 아까 연하 폼제 그거 가지고 다스리고 그렇게 한단 말씀이죠? 그렇죠. 가르는 다재다능하게 쓰면은 원장님한테 도움이 많이 돼요. 어? 자, 지금 뭐 목소리 진짜 그렇게 다 아셨죠? 쉽죠? 네, 별로 어렵지는 않은데 이제 이걸 보면서 녹화해놓은 거 반복해서 보고 그러니까 이제 제가 이제 마무리로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쉽게 해서 일반 그 루트펌에서는 우리가 와인딩을 하고 약 제도포 네. 수분 한번 주고 비닐캡 씌워서 그 수건을 덮고 네. 뭐 열 처리를 하든 자연방치를 하면 되는데 열을 가까이 대지 마라. 근데 테스트 해보니까 하얗게 말랐다. 그럼 수분을 더 주라는 얘기죠. 근데 그렇게 하면 거의 마를 일은 없어요. 제가 하라는 대로 하면은 열 뭐 가까이 대고 뭐 그러지 않는다면 마를 일 없어요. 그리고 나서 테스트 해서 거의 나왔으면 중간 세척 하고
나와서 수건으로 그냥 물기만 안 떨어지게. 그리고 한 5분 있다가 중화를 하는데 꼼꼼하게 앞뒤로 해라. 그것밖에 없어요. 그게 다야. 그리고 또 우리가 연합펌 같은 경우는 뭐 전처리 할 부분 전처리 하고 투터치 할 부분 투터치 하는데 노트 와인딩으로 테스트를 봐라. 더 정확하게 부르려면은 컬이 탈려있다 하더라도 한 10가닥 정도 잡아서 꺾어봐라. 내가 꺾은 상태에 따라서 내가 100% 연하다 아니면 좀 더 부어야 된다 그거 판단하시라는 거. 그럼 100% 연할 때는까지는 갈 필요는 없잖아요, 사장님. 내가 원하는 거 딱 100%라면은 이 모발에 100% 연화가 된 게 아니라 내가 원하는 연화가 100% 봤을 때를 얘기하는 거야. 즉 예를 들어서 뭐 우리 매직 같은 경우는 연화를 좀 많이 봐야 되겠죠. 예. 세팅 같은 경우는 좀 덜 봐도 되잖아. 매직보다. 그러니까 이제 그런 거예요. 그거. 그럼 조금 더 안전하다고 생각은 하는데 반복 매직을 하거나 이랬을 때도 그렇게 데미지가 많고 그렇진 없다니까요. 않겠네요. 네, 우리 그 저기 뭐야 녹이지 않기 때문에 괜찮아요. 그러면 헤라일 경우나 해나? 해나 머리들? 네. 해나 머리들을 또 마찬가지 아까 곱슬이랑 같이 보시면 돼요. 우리가 해나 머리 같은 경우는 우리가 염색은 멜라닌 색소를 바꾸는 거잖아요. 네. 해나는 뭐예요? 코팅을 하는 거잖아. 그러니까 큐티클을 막아놓은 거잖아. 네. 그러니까 우리 펌어약이 팽윤을 해서 환원제를 넣어줘야 되는데 코팅됐으니까 알칼리제가 팽윤하기가 힘들잖아. 네. 그죠? 그러니까 유화를 더 많이 시켜줘야 되잖아. 네. 마찬가지 샴푸, 애벌 샴푸, 네. 딥 샴푸, 방치, 거품에 의해서 내가 거품이 꺼지면서 또 뽀글뽀글 자극을 주거든. 그렇게 해서 자극을 주고 유화를 더 많이 보란 얘기죠. 샴푸 유화를 좀 시키라는 그렇죠, 얘기죠. 그렇죠. 그럼 사장님 만약에 우리 딥 샴푸라고 했는데 왜 알칼리 100%짜리의 우리 샴푸들이 딥 샴푸들이 있잖아요. 모발 데미지 안 주는 것 같으면 괜찮죠. 그런 거. 괜찮아요. 네. 모발 데미지만 안 준다면 안 그러면 괜찮죠. 그냥 딥 샴푸라고 하는 거는 알칼리 우리 막 샴푸를 얘기하시는 거죠. 나 그냥 막 샴푸를 쓰는데 처음에 그냥 애벌로 실적에서 헹궈내지만 두 번째는 두 번째는 좀 디테일하게 들어가는 얘기죠. 샴푸를 디테일하게 더 디테일하게 네, 그래서 들어가고 샴푸 방치를 더 들어가는 네. 얘기죠. 거품으로 좀 더 유화를 시키라는 얘기. 네, 그렇죠. 유화를 더 많이 가져가라는 얘기죠. 그런 다음에 모발에 따라서 파마 그 과정을 밟아라. 그렇죠. 그렇게 하시면 돼요. 해나 머리에. 네. 그러니까 네. 그리고 또 우리 저희 천연펌 쓰면서 원장님들이 고객님들한테 자꾸 안전한 걸 강조해야 돼. 그러면서도 컬이 이쁘고 오래가고 머릿결 좋고 그걸 계속 강조를 하셔야 돼. 그렇게 빼놓으면 안 할 고객이 없잖아요. 그죠? 그리고 또 고객님들한테 오늘 안전하게 펌을 해드렸는데 혹시 주위에 이런 분들 있으면 소개 좀 해주세요 라는 말을 끊임없이 해보세요. 그러면은 제 말대로 1년만 딱 하면 원장님네 좀 많은 손님이 아니라 내가 그런 고객을 가지고 단가 잘 받을 수가 있죠. 그러면 사장님 손님이 제가 손님이라고 생각하고 제가 천연펌에 대해서 이렇게 권해드릴 때 이제 이렇게 권유를 추천을 드려요. 그러면 딱 잘라가지고 천연펌은 원장님 뭘로 만들었어요? 하고 물어볼 거예요 분명히. 그러면 우리가 멘트를 어떻게 날려야 될까요? 그러면 그 펌제를 만들기 위한 예. 재료들이 다 천연 제품으로만 이루어졌다. 먹을 예를 수 있는 들어서 식품들? 먹을 수 있는 식품들, 응? 그걸로 만들어졌다. 뭐 이렇게 말씀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그것도 중요한데 더 중요한 거는 계면활성제, 방부제, 치오, 포르말데히드가 안 들어가 있어서 안전하다. 그렇게 말씀하시면 돼요. 그리고 아까 전에 우리가 일반 펌 할 때 가수가 몇 프로짜리라고 했어요? 6%. 6%인데 우리 얘는 가수는 1.8%. 1.8%. 식용가수라고 하시면 돼요. 식용가수라고. 식용가수. 그래서 안전하다. 이렇게 말씀하시면 돼요.